지난 주말 부산의 한 도로에서 우연히 차량 전복 사고를 목격한 3명의 소방관들. 이들은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30대 운전자와 6살 난 아들까지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태풍 링링으로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는 상황에서도 직업 정신을 잃지 않은 소방관들을 사건 현장에서 만나봅니다. 함께 사는 세상 시간입니다. 바로 지난 주말이었죠. 부산의 한 도로에서 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를 보고 멈춰선 차에서 3명이 내렸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소방관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부산이에요. 지난 7일 오전 한 10시 가까이 됐을 시간인데 이 두명 터널 앞에서 저렇게 차량이 전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목격하고 지금 현장에 달려왔던 이 사람들 모두 소방관이었습니다. 뭐 결혼식 참석하던 중이었다라는 보도 많이 보셨을 텐데 반바지 입고 오신 분은 그 결혼식 참석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함께 차를 타고 가던 길이었고 지금 여성 소방관과 또 한 명 있었는데요. 이 분이 이제 김용, 이담비 이 소방사 이 두 분이 부부예요. 부부가 결혼식 참석하는 길에 차 타고 가는 길에 앞에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이 3명의 소방관들이 모두 나와서 차 안에 있었던 30대 여성 운전자 그리고 6살 아들을 구조했습니다. 뭐 아주 재빠르게 구조를 하고 주변 상황 정리하면서 수신호 등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인근 대학병원에 이 당시 사고에 있었던 30대 여성과 6살 아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결혼식 참석을 위해서 가는 길이었고 또 조현민 소방교 같은 경우에는 부부하고 굉장히 친한 사이인데 결혼식 가는 길에 나 집에 좀 데려다 줘 해가지고 차 타고 가던 길에 이 소방관 3명이서 사고 현장을 발견하고 아주 신속하게 처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정말 다행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주말이라면 태풍 링링이 맞아요. 북상하면서 강한 비바람을 몰고 왔을 때인데 사고 목격 당시의 상황을 운전자이기도 했던 김용 소방사에게 자세히 한번 들어봤습니다. 현민이 이제 데려다 주고 이제 저희는 결혼식을 가려던 길이었죠. 그 길이 고속도로처럼 이제 차량이 엄청 쌩쌩 다니는 길이에요. 거기가 큰 곡선을 그리면서 나가는 지점이거든요. 이게 차량이 뒤집혀진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커브 틀어서 나가는 그 짧은 순간에도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차 안에 아마 있을 것이다 그런 대화를 했거든요, 와이프랑. 당연히 이제 사람 구해야 되니까 섰죠.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애기 어머니가 이게 차에 반쯤 걸쳐서 이제 기어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일단 저희 3명 다 누가 뭐 하자 할 거 없이 바로 이제 투입이 됐거든요. 친구 현민이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일단은 들어가가지고 환자 괜찮은가 일단 보러 뛰어 들어갔죠. 와이프 같은 경우는 신고를 바로 했고 차량 통제를 시작했고요. 제 차량에 그 장비가 있습니다. 저 개인 장비요. 트렁크에서 열어가지고 그거 챙기고. 네, 태풍 때문에 비도 오고 바람도 심해서 김용 소방사는 천천히 안전운행을 하던 중이었는데요. 바로 앞에 전복된 차량을 보게 된 겁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이를 보고 절대 지나칠 수 없었던 거겠죠. 또 이 개인 구급 장비를 따로 갖고 다녔다는 것도 참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근데 사실 통상적으로 뭐 이분들 다 소방관들이십니다만 대부분 이런 사고를 보면 현장에서 내리는 분 별로 없고 대부분 신고 정도 하죠. 근데 그냥 신고 정도 하고 지나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랬냐라고 했더니 이 답이 참 뭐 저는 정말 들을 때 약간 뭉클했었는데 사람을 살려야죠. 당연히 사람 살려야지라는 네. 대답을 하셨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전복 사고가 있으면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의식이 있거나 좀 괜찮으면 바깥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럼 사람들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면 좀 낫을 텐데 주변에 갓길도 그렇고 전혀 사람이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저 차 안에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이 3분이 동시에 누구 뭐라 할 것도 없이 자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이제 조현민 소방교는 구조대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맨 먼저 차로 뜁니다. 저게 이제 차량 안에 사람을 구조해야 되니까요. 조금 전에 얘기 나왔던 김용 소방사 같은 경우는 평소 차에 이제 개인 구급 장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어쨌건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걸 챙기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담비 소방사 같은 경우는 이제 나머지 2분 한 명은 응급 장비 챙기고 한 명은 사람 구하러 가고 근데 저럴 때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게 뒤에서 저 사고 현장 제대로 보지 못하고 생기는 2차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2차 사고를 막아야 되니까 일단 119에 신고를 함과 동시에 지금 바깥에서 보셨지만 다른 차량이 옆으로 지나가라고 수신호 해주는 것. 그러니까 3명이 거의 완벽하게 콤비 플레이가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었나 싶네요. 네, 뭐 전문가, 이 베테랑들이 다행스럽게도 그 주위를 지나왔기 때문에
뭐 안전하게 좀 아주 매끄럽게 이게 잘 처리가 됐는데요. 운전자인 30대 여성은 스스로 안전벨트를 풀고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던 중이었고 아이도 의식이 있는 상태였나 봐요. 다행히도요 김용 소방사가 구조를 하러 달려가서 보니까 이 아주머니 운전자겠죠? 운전자분이 창문에 반쯤 이렇게 걸쳐져 있는데 네. 스스로 벨트를 풀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도 기절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스스로 벨트를 풀지 않았다면 잘라야 되거든요, 벨트를. 그러면 상당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다행히 벨트를 풀러놔서 다행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아이를 안으라. 아이를 안은 상태에서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도록 좀 하자 해가지고 이제 초반 작업에서는 그렇게 끄집어낸 것 같고요. 네. 그렇게 구조를 할 때 이제 두 사람, 그러니까 즉 말하면 조현민 소방교하고 김용 소방사가 구조를 했고, 그때 조금 전에 이렇게 수신호하는 여성분 있잖아요. 그분이 아마 이단비 소방사 같아요. 김용 소방사의 아내 되시는 분 같은데 수신호 해가지고 2차 사고를 막아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구조해서 사람을 꺼낸 다음에는 다친 거 여부를 또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응급처치 이거 관련돼서는 경력이 있는 김용 이단비 소방사가 이제 그 외상을 좀 살펴보고, 그때 또 이제 조현민 소방교는 멀리까지 내려가가지고 저 멀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차들까지 통제를 효율적으로 해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건 내가 볼 때는 뭐 프로들이 한 거라요. 손발 착착 네. 맞아가지고 뭐 제대로 구조 활동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요.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이들 소방관 3명은 너나 할 것 없이 알아서 착착 구조 작전을 펼쳐나갔다고 하는데요. 119가 도착하기 직전까지의 상황을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바로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아주머니가 이제 좀 많이 놀라셔가지고 뭐 거의 패닉 상태 가까우실 정도로 이제 아이고 하시면서 이제 아기를 이제 이렇게 잡아당기시더라고요. 이제 아기가 꼬꾸라져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아기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니 품에 이제 안겨드리고 구출한 다음에 애 어머니는 이제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었어요. 이게 에어백도 터지고 전복이 되니까 아마 다발성으로 타박상 및 이제 찰가상이 보였거든요. 네. 이제 제가 업고 차에다 이제 옮겼죠. 예. 비가 많이 오는 상황이라서 어머니랑 아기가 되게 떨고 있었어요. 네.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계속 아기한테 미안해 이 말을 계속 반복하시더라고요. 우시고 흥분하시고 저희 말에 대답을 못하시고 그 사고 현장을 기억 못하는 의식소실이나 뭐 이런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시라. 그리고 두 분 다 정상으로 추정된다. 너무 당황하지 않으셔도 된다. 네, 일부러 계속 안정되게 하시려고 그런 말을 하면서 다독였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사고가 난 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천만다행으로 마침 소방관들이 사고를 목격하고 제때 빠르게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무사히 구조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왜 사고가 났는지도 혹시 알려진 게 있나요? 아니요, 아직까지는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없는데요. 네. 차량이 전복이 되면서 블랙박스가 뭐 어딘가로 튀어나가서 지금 분실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차에 타 있던 분들도 병원에 치료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요. 오늘 오후 중으로 담당 팀이 병원을 방문해서 사고 경위 등을 물어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세 분 다 소방관이기는 하지만요. 근무지가 달라서 함께 일한 적은 없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이렇게 합이 착착 잘 맞았다니 아주 놀랍습니다. 아마도 세 사람에게 이번 일은 뜻깊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은데요. 김용, 이단비 소방사 부부에게 소감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아내가 진짜 큰 활약했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남편 된 입장으로서 한편으로는 너무 좀 미안하더라고요. 이런 위험한 현장에 아내가 있었으니까 좀 미안하면서도 맞아요. 고맙기도 하고 좀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 남편이 나름 평가를 잘 받는 대원이라고 저는 알고 네, 있었는데 네. 이제 그 현장에서 막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되게 선배님 확실히 정말 베테랑이구나. 좀 그러니까요. 존경하는 마음도 생기고, 저는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어머니랑 아기한테 되게 운이 좋으셨다고 이렇게 막 표현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안전하게 구조가 되셔서 병원에 이송하신 거에 정말로 뿌듯함을 느끼기도 하고, 또 반대로 저희 역시도 저희들 필요로 하는 사람을 저희도 그 순간에 만나서 저희가 도움을 줬다는 것도 저희에게도 기적 같은 일이고 또 좋은 일이었죠.
네, 구조가 잘 돼서 너무나 다행스럽고요. 또 세 분의 소방사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형 화물선이 전도가 됐는데 실종된 한국인 4명 수색 작업도 구조가 잘 됐다는 소식 들려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사건 반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